네,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 최주문 교수님, 신인규 연수와 함께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봉규. 안 쳐. 박봉규. 원조 박봉규. 원조 지용가 뭔가 있잖아. 지오 이노인가 이노 뭔가. 그 본명이시고 여기서는 그 부캐가 이노죠 이노. 잘해 보세요. 이노인가 뭔가. 박봉규가 있기 때문에 박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인호가 더 많이 하잖아. 뭐 말이 돼 그게? 아 요즘 아니 박봉규가 있으면 있는 거면 더 많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오늘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도 했어. 횟수가 어제요, 있을 어제요.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횟수가. 나는 한 번 하는데? 박인호가 이제 박봉규를 바뀔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야. 있습니다. 월요일. 박봉규 원조. 박봉규 원조를 가만 많이 두지 기다리고 않을 있을 근데 거예요. 요거 제가 살짝 조금만 이제 입장을 소개하자면 네. 박인호는 이제 아장아장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두 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럼요, 뜨려면 활주로를 더 달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활주로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네. 약간의 그쪽 이제 저의 아직, 생각인데 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박봉규는 그냥 헬리콥터처럼 그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수직 이륙이 가능하니까 예. 역시 원조 박봉규 네, 화이팅입니다. 원조 박봉규. 최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배신자. 아왜 배신? 이거는 아유. 이건 아닙니다. 파장이 클 파장이 박봉규. 크죠. 배신자지. 박인호한테 갈아타고 배신자. 아닙니다. 저는 박봉규기 때문에 원조 박봉규. 그건 배신자. 뭐예요? 박인호를 포기하든지 그러면 뭐 하는 양자택일입니까? 짓이야? 양자택일? 박봉규, 박인호. 예. 새도 양 날개로 날개. 그래 상생. 함께 상생. 아니 근데 날개를 네. 이쪽을 세 번을 이거 한 번 흔드냐?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근데 한 번이 너무 날개를- 날개짓이 파워풀하니까. 날개 커. 날 날개가 커서 커.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도 독수리 날개고 여긴 참새 날개 세 번. 어쩌고 지가 없네. 무슨 말이 되냐고 그게 지금.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예. 완벽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여기는 세 번 하고 여기는 교수님이 너무 날카로우세요. 참. 그렇죠. 네, 늘 날카로운 늘 배우고 분석. 있고 있지. 알겠습니다. 네. 자, 날카롭게 저희 현안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방송 저희가 마무리하고 봤더니 카톡 캡처를 명태균 씨가 올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오빠 이게 파장을 크게 낳고 있습니다. 우리 진봉 오빠, 인규 오빠. 어제 오빠라 보니까 또 이게 더 살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갑게. 그렇죠. 오빠라고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됐거든요. 뭔 오빠야? 오빠는. 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띄워놨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이 오빠 다 딱 보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오빠가 친오빠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파장을 더 크게 아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김건희 씨 옆에 있는 오빠들은 다 저렇게 무식하고 다 저렇게 방구만 낍니까? 아니 그때 7시간 녹취록에서도 그 예. 오빠 그때는 확실히 오빠죠. 그렇죠. 오빠들은 하여튼 그때 지칭했던 그 남자 그 남자. 그는 방구만 뽕뽕 끼고 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능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게 네. 이미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저 카톡은 저거 명태균 씨가 공개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카톡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저기 네. 있는 오빠는 대통령으로 읽어야 문맥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대화 내지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다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 친오빠도 뭐 인격이 있을 텐데 약간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김건희 주변의 오빠들은 다 한없이 무능하고 방구만 끼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해명을 저는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대통령실의 저는 좀 해명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일단 해명하고 나서 예. 또 반박이 금방 나왔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저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명태균이 또 처음에는 친오빠가 맞다 그랬다가 말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황당한 거는 음. 그 해명이 누구로부터 나왔겠어요? 그 해명 자체가 해명 자체가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발표를 했지만 예,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봤겠지. 당사자한테 물어. 예. 김건희 씨한테 물어봤겠지.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물어보고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누는 거잖아요, 대화를.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친오빠야 이렇게 그렇게 자의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없잖아. 전혀 그럴 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고, 그럼 결국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네. 여사님 이거 누구라고 지칭한 겁니까? 얘기했더니 거기서 음. 친오빠야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했을 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말은 김건희 씨가 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기본적으로 저걸 확인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해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누가 봐도 김건희 씨로부터 나왔는데 네. 그게
본인이 얘기한 친오빠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 다 아니라고 네. 얘기하면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순간을 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결국 김건희의 거짓말이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어허, 지금 어허. 논리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뭘 알고 자기 마음대로 친오빠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건 친오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하게. 네네네. 그런 관점이라 보면 저 해명은 음. 김건희 씨 해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아니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그래요.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네. 명태균 씨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음. 저거는 김건희 씨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모면해 저런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단타로 반응하냐면요.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거짓말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음. 얘기했더니 나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친밀하다 가지고 거짓말 그러니까 또 나왔죠.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태균 네. 씨는 2,000장을 갖고 있다잖아요. 지금 2,000장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2000장.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이게 살라미식으로 던지다 보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면 거짓말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훨씬 많은 네. 거짓말이 필요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거짓말 논란이 문제가 돼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왜 문제가 됐어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 때문에 논란이 대통령이 됐었고. 하야를 한 거잖아요. 저 결국은. 2,000건이면은 이게 하루에 한 건씩 가면은 365일이니까 한 6년 걸리네. 5, 6년 좀 걸리는 대장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오빠라고 저는 봐요. 그 음. 유력한 증거가 뭐 이준석 의원의 증언도 있고 네. 또 내지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해명이 거짓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네. 과거에 7시간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내용도 맥이 비슷해서 전 이거 거짓 해명 전 오빠가 윤석열이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널리 양해해서 진짜 친오빠가 맞다라고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이거는 네. 뭐 제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친오빠다라고 어떤 보면. 결과가 나오냐면요. 네. 저희 친오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명태균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까지 영향 미쳤다. 이게 핵심인데 네. 그러면은 친오빠까지도 저 맥락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 나와 있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명태균 씨 의지합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친오빠까지도 국정 개입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더 심각해지는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국정 운영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요. 더 커요 문제가 이건. 또 하나는 예. 명태균 씨랑 저렇게까지 친오빠 얘기를 할 정도로 친밀하다면 그러면 이건 공천 개입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결과가 아하. 나거든요. 친오빠 얘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 아니 그냥 패밀리죠. 그렇게 되면 패밀리. 아. 그러면 진짜 해먹었구나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공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 거짓이라 그러면 김건희 씨의 그 남편을 무시하는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세? 김건희가 더 윤석열 위에 있다. 막 지가 뭐 네. 김대남 비서관조차도 지가 꼴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다움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게 문제고 아하. 그게 아니라 친오빠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친오빠의 국정 개입 그리고 친오빠까지 얘기할 정도로 명태균과 너무 친밀하다. 제가요 박정호 기자님이나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제가 뭐 우리 친누나 얘기까지 하고 이러진 않지 않나요? 제가 우리 친누나를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일을 해도. 그러니까 네. 이거 사적 관계까지 대화 나눴다는 이 해명은 저는 공천 개입의 가능성을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늘려주는 저 그런 역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김건희 씨는 평소에 대통령을 뭐 아저씨, 뭐 그거, 방귀뀌는 저거 뭐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오빠라고 안 부른다 뭐 이렇게까지 실드를 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 씨도 인정하고 있고 이 오빠를 윤 대통령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는 뭐, 대화의 맥락을 봐도 그렇잖아요. 네. 저기 지금 경선관에 있었던 얘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준석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사과드리게 하겠다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친오빠가 무슨 선거에 개입해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와 있었나요? 네, 경선 네, 과정이었나요? 경선 과정 그 추측이 과정에서 됩니다.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후보. 그럼 그와 관련된 얘기지. 그게 어떻게 친오빠 관련된 얘기입니까? 친오빠가 무슨 그 사업하는 사람이지 네. 무슨 뭐 정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만 봐도 저거는 친오빠가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친오빠를 우기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 그게.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명태균 씨한테 사과하면서 쩔쩔매고 있어요. 김건희 맞아요. 씨가. 그것도 이제 눈에 그러면서 들어오죠. 명태균의 말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 식견이 가장 탁월하시다. 거의 선생님.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 자체가 소위 말하면 명태균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귀결되느냐? 예. 공천 개입에 명태균, 김건희의 개입설. 아하. 이게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명태균은 짙어지고 있다. 그냥 옆에 있던 주변 비선도 아니고요. 네. 비선 오브 비선, 비선의 끝판왕,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향력을 보는 겁니다. 영향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공 위에 있었다. 뭐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예. 뭐 누가 이런 말 하대요. 검사 위에 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가? 박사, 박사 명박사. 하기가 없어요. 아 근데 왜 명박사라고 박사야? 불렀다니까. 예. 그러니까. 왜 박사하기도 박사기가 없는데 있으시죠? 있죠. 최 박사님. 당연하죠. 최 박사님. 예, 최 박사님. 여사 위에 박사, 여사 위에 박사. 무시하냐? 오늘 말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 예쁘게 해야 됩니다. 민감하세요. 오늘 까칠하세요 우리. 사업 우리. 4번 하고 한 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예. 진봉 오빠 노력 푸세요. 오빠 풀어주세요. 부르지 마. 뭐 하는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거 좋아하는데? 저기도 나오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오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렸어. 또 올렸어. 아 진짜 지겹다. 조금 전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어?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하 구별도 못하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또 방금 올렸네요. 한 시간. 예, 전에. 한 시간도 안 되게 올렸는데 보수는 멍청하다. 네, 이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어떤 얘기 올렸냐면 내가 사기 꿀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보수 재건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너희들 중에 밥값, 숙박비 차비 한 번 준 놈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민의를 배신한 너희들이 진짜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뭐 사기꾼 아니면 뭐 이런 네. 브로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네가 이제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보수 인사들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글까지 막 올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요거 뭡니까? 네. 내가 사기쳐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아니 김영선 월급에 반띵을 한 게 다 나왔는데 뭐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비용 3억 6천만 원. 내 돈 써서 한 그 여러분들 얘기예요? 용역 비용인데 그거는 뭐 응당 받아야 될 거고 내가 얻은 게 없다. 뭐 아 근데 이렇게 뭐 주장하는 얻은 것 게 같아요.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반박하기에는 본인이 해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저는 와닿지가 않는다. 네. 좀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명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한테 뭐 음. 감옥에 뭐 철창에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어제 카톡도 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 인사들 정치인들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섭섭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마크로 비슷하게 가서 맨날 만났고 스피커폰은 맨날 통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를 사기꾼 취급하냐 이런 억울한 감정을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 패널이 우리 신규 변호사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야 아, 되는데. 또 그렇게 연결하시고 보수 근데- 쪽에 보수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출신이라고 해주세요. 네. 김재원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어제 이제 뭐라고 또 인터뷰를 했냐면 오늘 네. 어제 저녁에 아마 CBS하고 인터뷰한 것 같아요. 어.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김재원하고 통화를 했고 김재원에게 또 인터뷰를 하면 더 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인터뷰가 없었어요. 이거 지켜봐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아하. 때는 명태균 씨가 네. 김재원 이제 의원 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하지 마라. 더 이상 나와서 나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네, 하면 네. 그때부터 또 까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사과할 때까지 그렇지. 계속 매일 근데 깔수 이제 있다. 사과하는 말은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지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예. 인터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 아 그래요. 네,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김재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명태균 말이 먹힌 거야. 아하.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 주목해야겠네요. 명태균 살아 있네 아직 영향력이. 예, 김재원 상황할 때까지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김재원이 인터뷰하면? 인터뷰를 하면 나와서 어허, 또 이제 어허. 와서 인터뷰하면 예. 조용히 하고 있으라겠다는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경고했다. 했는데 경고를 야. 했기 때문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명태균 씨 말이 먹혔냐 안 먹혔냐. 그러면 명태균 씨 말이 먹혔다는 말은 명태균 씨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서나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인터뷰 이제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이상 3쿠션으로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두려운 건 보거든요. 대통령실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오면. 인터뷰를 안 하면 이건 명태균의 협박이나 아니면 압박이 네. 먹혔다. 그러니까 3쿠션으로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인터뷰가 나왔기 대통령실 때문에 쫄았다네, 쫄았다. 그걸 지켜봐야 돼요 이제. 그래요. 중요한 이게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무 데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나왔어. 거의 매일 나오시던 분인데. 근데 당분간 안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잘 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 관찰해야 되고요. 예. 김재원 씨가 만약에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네. 명태균 씨의 얘기가 먹히고 있다. 대통령실이 긴장해서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근데 김재원 최고가 만약에 성질 나면 뭐 방송은 못 나가더라도 뭐 페이스북이라도 올리고 할 수가 SNS에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있다. 올리면 또 명태균 씨 자극이 그러겠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근데 압박이 들어가면 친윤이잖아요. 예. 그 친윤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친한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실 압박이 들어가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당분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면 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대통령실에서 아까 김재원 최고 그런 의혹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명태균 씨한테 이거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든지 뭔가 조치해야 되는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가 정말 멱살 잡혀 있는, 목줄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 중 한 명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왜 고소하지 않느냐 명태균 씨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도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비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도 과거에는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이어도 고소고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어도. 언론에서 비판을 해도 건강한 비판마저도 해도.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이분들이 이틀막을 시도했던 사람들이고, 네. 뭐 장경태 의원한테도 고소고발하고 뭐 고소고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 같은 사람은 예. 허위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도 고소고발 안 하고 대통령실이 이 모든 부담을 다 끌어안겠다? 그거 굉장히 좀 멍청한 이해가 안 된다. 일이고,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실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한 번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대통령실이 정말 뭔가 숨길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국면이요, 모르겠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는 자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고 명태균 씨도 지금 거의 뭐 본인의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절벽 끝에 지금 몰려 있어요. 아니 이게 그림자라고 했는데 다 드러난 마당에 이분이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냥 기존 정치인들 멱살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올 책임 이거 꼬리 자르는 것만이 명태균 씨가 지금 바라는 일일 거거든요. 안 그럼 다 뒤집어 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성공한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는 아하, 걸로 아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 이게 앞으로 과연 자제가 될까?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과 의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이거는 뭐 해결되지 않는 거. 그리고 강혜경 씨도 앞으로 더 국회도 나오고 활동을 더 하실 건데, 그리고 그분에 네. 대한 보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 이게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들어요.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은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명태균 씨가 또 녹취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은 안 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뭐 라인들이 있겠죠. 그러겠지. 네. 수면 아래에서 물 그리고 밑에서. 명태균 입장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적 처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인을 보호해 준다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안 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덮을 수 없는 문제긴 맞아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뭔가 얘기를 할 거고 네. 그 전에 또 녹화되고 녹음돼 있는 여러 내용들만 지금의 상황만 봐도 이건 뭐 거의 뭐 정권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거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처벌 안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재원 최고가 인터뷰를 하냐 안 하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봐야 돼요. 검찰이 과연 이 수사,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 되는 수사, 또 강혜경 씨의 강혜경인가요?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뭐 불기소하고 넘어갈 거냐? 이것도 아하.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만약 기소하고, 이건 누가 봐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불기소하고 처벌 안 하고 예를 들면 질질 끌고 이렇게 되면 또 명태균의 협박이 통한 거예요. 또 하나로 보면 야, 이거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야 주목할 돼요. 포인트가 네. 많네요. 그 저도 이제 하나만 더 네. 보태면 지금 보수 정치인들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반응이 세 종류입니다. 어. 첫 번째가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 명태균에 대해서 뭐 허풍이다, 깎아내리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버전이거든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는데, 목사님 계십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명태만 알지 명태균은 모른다. 바로 반박당하죠. 예. 김종인. 이분도 뭐 명태균 뭐 나를 팔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뭐 여행 간 사진 나오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준표, 뭐 김재원 싹 다 지금 혼나고 있어요 명태균한테. 17대 1로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옹호 적극 옹호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준석. 어제 100분 토론 나와서까지도 끝까지 우리 명 선생님 하면서 김건희랑 똑같아. 김건희도 우리 명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명 선생님. 이준석 의원도 우리 명 사장님. 한 편이에요, 한 편. 전 어제 변호인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 카톡에서도- 찍는 줄 알았어, 변호인 영화. 카톡에서 보니까 준석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면. 친밀하죠. 아. 그래서 그 친밀성이 어제까지도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제 네. 적극 옹호파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데 친묵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그냥 독서실처럼 숨죽이면서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예. 김영선, 천하람이죠. 근데 아, 여기에 한 명이 더 천하람은 진짜 추가되는 거예요. 훌륭하네. 만약에 우리 최 교수님 지적이 맞다면 네. 이제 김재원 의원도 부인파에서 친묵파로 이전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도 김재원 의원은 SNS 바로 작성해야 됩니다. 바로 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써야 되는데. 억울하면 써야 돼요. 억울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쓰면 의심받아요. 의심받아. 최진봉 교수의 이 말을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지 들으시는데.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하나 이준석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적극 옹호파.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 자기 거 이준석? 얘기 안 하잖아.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명태균이 처음에 좀 얘기하다가 이준석 관련된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이준석한테도 명태균이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한대.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이거를 유효상종이라고 봅니다. 아니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많이 있는 원팀이네, 거야. 원팀. 원팀이야, 원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뭐가 터지면 예. 본인한테도 불리한 거. 대표 선거할 때 분명히 예. 문제 있다고 처음에 예. 얘기했잖아요. 가경- 감싸주고 있어. 가경원 의원이 근데- 지금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지금. 다른 얘기한 거 얘기를 보죠. 해요. 그러니까 핵심을 비껴나가요. 헛소리만 하고 있어. 왜 네. 그러겠어? 이준석하고 같이 한 배를 탄 거야 지금은. 지금까지도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탔어 한 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도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거지. 나도 안 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러니까 뭐 명태균이 깔 일이 없죠. 이준석에 그러니까 대한 정보를 서로, 유출할 일이 서로 없죠. 보호하는 거야.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침묵. 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하지 않은 이준석 의원 관련된 말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대표의 공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나경원 의원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준석 의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호하고 있어 서로가. 그렇지. 이걸 공격했다가 본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지. 아.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의원의 넓게 정치가, 봐서 예. 김건희와 지금 입장이 똑같아요. 음.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랑 입장이 똑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이 공천 개입 사건의 다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주체는 김건희, 명태균. 예. 그리고 명태균은 양다리니까 당내에는 이준석. 이렇게 삼각편대로서 아하. 만들어낸 결과물이 김영석 공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의 뭐 특대형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죠. 여기에는 김건희, 이준석 한 배를 타 있기 때문에 네. 이 범행도 감춰야 되지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갔던 수많은 내용과 수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 명태균에 대한 입을 막고 있고 그게 이제 이거랑 비슷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입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호주 호주 대사 대사. 보내주잖아요.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올려 쳐주면서 올려 세워주면서 명 선생님 머리를 수그리면서 네. 제발 제 거는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오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 선생님도 이준석 의원 훌륭하다.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 야, 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아니 완전 웃기는 코미디죠. 이거 완전 웃긴 코미디가 겁니다. 또 진짜. 한편 펼쳐진 뭔 개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앞에서. 야, 이거 매일매일이 개콘인데 장해찬 또 정해찬 전 최고가 오늘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이 이제 오빠 호칭하는 거 못 들어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선 후보되기 전에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이게 지금 이준석도 인정한 거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까 이 강 의원도 그렇고 장최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실드 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제가 도움이 봤을 안 되죠. 때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예. 장해찬 전 최고죠. 예. 장해찬 전 최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명태균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아. 또 공개 안 또? 하겠어요?
저러면 제2의 김재원, 제2의 김재원. 그렇지. 바로 오, 그거야. 제2의 김재원. 이게 방송금지 가처분할 거 없고 그냥 명태균이 얘기하면 방송 못 나와. 조용해. 말을 안 해. 그 다음부터. 아 너무 웃긴다. 아이고, 이러면 어떡해.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저게 도움되는 게 아니야. 방송금지 어, 가처분. 체리 따봉 받는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쉴드 딱 쳤는데 야, 봐라 그러면서 또 하나 나. 와, 명태균 이펙트 뭐 이런 무섭네. 이런 거 예찬아 봐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다. 예, 저래야 뭐가 잘하고 나올 거 있다. 아니에요. 누군가 저렇게 자극을 자극을 좀 해줘야. 해달라. 명태균은 지금은 자극하면 바로 나와. 자기가 뭐라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대. 네.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어. 바로바로 지금 반응을 해요. 네. 상당히 민감한 상태야. 심리적으로 네. 상당히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본인이 했던 말은 언론사마다 약간 달라요. 음. A라는 언론사 이렇게 했다, B라는 언론사 딴 얘기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본인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 걱정하는 뭐 자기 장인어른도 전화해서 뭐라 한대.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다 죽는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버티겠다는 거야. 죽을 짓을 하지 그러니까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자극하면 바로 나와요. 네. 본인이 억제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아 당연하죠. 그 딸 사진까지 어제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심했어요. 그거. 그건 좀 예. 심한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의 진짜 그런 어린 사진 아이의 올린 거 정말 인권도 잘못된 있는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저렇게 자극하는 것도 네. 결국 명태균을 자극해서 명태균이 아하. 또 다른 걸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저거 자극하면 안 되는데. 체리 그러니까 따봉 등장할 것 김건희와 같아요. 이준석은 원팀이기 때문에 예. 장례차는 또 김건희 쪽이거든요. 그럼 저거 자극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둘은 모르나 보네요. 그냥 이제 아. 자기는 충성심에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게 도움이 네. 안 아니,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전혀.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 게 음. 명태균이 지금 이 상황을 장악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전 그게 명태균 의도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요? 보통 선한 의도를 가져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명태균이 지금 상황을 다 통제하려고 해도요. 네. 등장 인물이 너무 많고 각각 유리한 얘기들을 하면서 모순 충돌을 좀 잡아내고 있고 전 언론이 다 달라붙었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로 부릅니다. 다 서로 지가 살려고 지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이 아무리 네. 시나리오를 자기가 과거엔 썼을지 모르지만 네. 그건 그림자일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본인이 본체가 드러났잖아요. 음. 지금은 시나리오를 못 씁니다. 이 아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제는 죄수의 딜레마가 그 전에는 다 같이 침묵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은 죄수의 딜레마가 다 말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전 앞으로는 명태균이 이거 수습도 못할 것이고 네.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본질은 우리가 공천 개입 의혹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혜경 핵심이죠. 씨가 제보를 하면서 여론조사 이게 돌린 거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갔는데 그거 못 받아가지고 결국 공천 장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밝혀야 되는데 명 씨는 어쨌든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쪽을 이제 보호하려는 쪽으로 계속 그것만 풀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원 최고 때문에 하나 풀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이 좀 비켜나간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보셨죠? 주스토마토 나왔던 홍준표보다 2% 나오게 해달라. 그리고 2,000개 그거 다 이제 치아부자 하면서 개수 조정해가지고 유리하게 조작하는 듯한 정황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미공표지만은 이것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범죄죠. 조작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핵심인데 그렇지. 이것도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희경 씨가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21일에 나오죠 나와요. 국회. 근데 오늘 아침 명태균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네네. 강희경 씨가 그걸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강희경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녹취록 공개하면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죠.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실행은 누가 했어요? 아, 강희경 씨가 했어요. 아. 숫자 뭐 청년들 맞아요. 젊은이들 좀 숫자 늘려가지고 하라. 네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누가 알고 있겠어? 강희경 씨가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또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 강혜경 씨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그냥 강혜경 씨가 잘못한 걸 본인이 바로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 거지. 야, 이거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되는데. 강혜경 씨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 폭로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했고 그 지시는 지시.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됐는지를. 그러니까 이 강 씨도 어. 사실은 강혜경 씨도 이 처벌 사안에서 대상이 처벌 돼요. 대상이 될 아,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저는 구체적으로 그 미래연구소 한국 미래연구소가 거기서 어떤 네. 방식으로 이걸 조작을 했는지 또 그다음에 그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감사 이게 터져야 그래야 이게 이제 불법이 되고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개입된 모든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감수하고 폭로한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시하고 대단한 일을 분당하니까. 하신 거예요. 대단한 강희경 일이에요. 씨가. 그래서 예.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강희경 씨가 얘기하느냐. 명태균 씨도 지금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벗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가 지시했다는 걸 맞아요. 명확하게 예. 또 밝혀야 될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나와서 많은 부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소통 이제 치킨 게임이라 불러요. 네, 네. 명태균과 강혜경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서로. 여기서의 진실을 또 밝혀야 되겠지만 저는 강혜경 씨가 일단 실무자로서 음. 저는 많은 고뇌 속에서 이 진실을 밝히기 그렇지.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저는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공익 제보자들은 우리가 일단 보호는 해야 됩니다. 물론 처벌에 대한 거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네.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사회에 끼친 공적인 영향력까지 구별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해야 되고. 예 저는 그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네.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슈퍼챗이 돌아왔네요. 그래? 나비철원님 네. 박봉규 좋아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근데 좋아요 하면서 이게 점을 찍으셨어요. 뭐라고? 건이 따라해봤다고. 이게 건이체라고. 점 찍는 거 말할 때마다. 예. 오늘도 아, 수고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봉규 사랑하시는 분들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니, 오늘도 오늘도 할 때라 그렇게 얘기해. 왜 박봉규 할 때 왜 얘기하는 아니 거야? 오늘도 슈퍼챗의 어. 종말을 막았기 네, 때문에 막았어요. 그래서 왜요? 슈퍼챗 종말을 보수의 종말을 종말은 여기서 하고 전 보수의 종말. 슈퍼챗 종말은 또 여기서 막고 보수의 있고. 종말하고 재건하잖아. 아니 종말을 막아야죠 일단. 아니 종말을 아니 종말을 막겠다. 아니 보수의 종말을 종말을 막겠다. 하고, 말이 잘못 종말을 종말하고 하고 정치가 죽는 정치 네. 사망을 막는다 이 얘기를 제가 합쳐서 그 얘기하다.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늘 그냥 작살나는 날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진보 오빠가 무서워요. 불쾌해요. 박인호 때문에 불쾌하다고 그래서 내가 박인호 지금. 때문에. 빨리 네, 네.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요 말씀만 딱 네, 드리면 네.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뭐 하나는 알고 전 둘을 모른다고 보는 게 이 명태균의 역설이 뭐냐면 네. 본인이 지금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뭐라 하면 김건희를 자극해서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본인의 수사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럼 네. 뭘 해야 되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영향력 있어를 보여줘야 대통령실도 움찔하니까 수사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과시 전략과 대통령실 멱살 잡는 전략을 명태균이 쓰고 있는데 아하.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예. 수사는 막지만 음. 공천 개입의 국면으로 놓고 보면 자신이 했던 영향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서 공천 개입의 그렇죠. 가능성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역설이네. 수사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왜냐면 자기 바이럴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자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2,000개, 문제는 카톡 2,000개. 카톡 2,000개 까죠. 예. 까면 깔수록 공천 개입 면에서 보면 더 공천 개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의혹이 더 짙어지는 예. 것이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네. 예. 공천개입 의혹을 더 했네. 만든 거. 확실히 이거 했네. 맞네. 확실히 했네. 그러니까 이게요. 명태균 딜레마네, 씨가 진짜. 가불기에 빠져서 가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 여기 막으면 왼쪽 들어오고 왼쪽 막으면 오른쪽 들어오거든요. 동시에 막을 동시에 수가 막을 수는 없어요. 없어. 네, 그걸 모순 관계를 지금 명태균 씨는 당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공천 중요하지. 개입, 음.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그렇지. 의혹 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그 드리고. 명태균 씨가 예. 오늘 또 하면서 본인이 또 인정한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뉴스토마토에서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처남인가? 그 사람이 경남 아, 예, 예. 학사에 네. 취업했다잖아요. 네, 네. 취업 비리, 취업 그럼 비리. 뭐라고 대가?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니 대가 의혹? 최소한 5급 4급은 줘야지. 5급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줬으면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무슨 그러니까 매관매직이에요, 했다는 뭐야.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인정한 분명히 거네요. 인정한 예. 거야.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한 걸 인정하면서 그걸 뭘 준 거라고 얘기하냐. 4급 5급은 줘야 된다. 아. 내가 한 게 뭔데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래. 아. 경남도지사 공천 과정이나 이것도 네. 연관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꼴이 되는 자백하고 거예요. 자백.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처남이 거기에 취직한 거 맞고 그거 뭐 계약직으로 인정했으니까. 계약직으로 이거 한 예. 거다. 5급 4급은 야. 내야 되는데 그렇게 간 거 자기는 뭐 상당히 좀 불만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또 그것도 인정한 꼴이 되는 그렇네요. 거잖아. 그렇네요. 그럼 거기만 있어요? 저기 어디야? 강원도지사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확인이 안 예, 됐지만 예. 이거 뉴스토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공천 개입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드러난 게 이거라고 하면 물론 그 두 개는 아직까지 수사가 네. 진행이 안 되지만 네. 다른 데는 없겠어요? 음흠. 다른 데는 없겠냐고 밝히지 253 않았는지. 개 적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어? 지방선거 그 국면에서는 또 정말 서울시장도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뭐라 뭐 고소장 실제로 써놨다는데. 고소장 어, 써놨다는데 예, 거기다 뭐라 예. 전화해서 질질
뭐 그랬다. 4번 울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제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좀 글썽글썽. 진짜 내가 눈물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괜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 뭔가 한마디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예. 예를 들면 교육장 그래가지고 써놨어. 말로 그럼 받아. 바로 또, 예. 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예. 철창 가야 된다고 그랬나? 예. 아무튼 뭐 감옥 간다고 그랬더니 예. 거기서도 뻥. 바로.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자. 대응이 안 되잖아. 오세훈 시장 대응한 거 보셨어요? 고속장 써놨다는 말밖에 안 해서 써놓은 거야 그냥. 이제 접수할 용기가 없죠. 접수를 안 하죠. 접수할 용기가 없어. 써놨다고 그냥 써놓은 건 다 신변호사 할 수 있잖아. 쓰는 써놓은 거야 거. 뭐 일기도 쓰죠. 저도 일기 쓰는데요. 저도 메모도 하고. 쓰는 건 다 할 수 있어. 예. 뭐냐고요. 아, 참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보수의 종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책으로는 안 갖고 오셨네요. 그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역효과가 매일 나기 와- 때문에 아니 올 때마다 하는 거야. 살짝 여기 제가 와서? 그 정무적 고려를 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보문고에 이제 온라인 판매. 가서 현재 15위. 예, 15위까지 현재 15위. 올라갔어요. 현재 그러니까 15위.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강 작가 책 옆에 어. 이 책을 들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니까 한강 작가 책에 이제 엮어서 가고 싶다고.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요.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에 예.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한강 작가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서점계도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책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총량이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지금 이 점유율 네.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저같이 책을 낸 사람들은 유탄을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기뻐요. 괜찮습니다. 예, 그럼요. 네, 노벨 괜찮습니다. 문학상. 노벨 문학상 아유, 더 그럼요. 축하하고 너무 축하합니다. 다만 네. 저도 책을 냈다. 그건 좀 알리고 싶다. 그만 얘기해. 좀 덜 팔려도 좋은데 그만해. 현재 15위다. 그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 덜 15위. 팔려도 좋으니까. 1위까지 갈 것 같아요. 저기 예. 공희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네. 한 거예요? 그렇죠. 대담집을 대담집임, 아, 대담집. 예. 그 부제 한 번만 좀 어? 부제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그녀를 위한 그녀의 그의 정치. 아니 근데 저거 그 책을 편하게 썼네. 공희준 씨한테 나도 좀 인터뷰해서 책 쓰라 그래. 아 갑자기 그 직접 연락하시지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누구야? 근데 그걸 아 저는 누군지 그거 제가 몰라요. 저는 다리 못 아니, 넣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 책을 너무 편하게 썼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저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는데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말로 대답해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어. 편하게 썼습니다. 어. 8시간 녹취를 해서 8시간 녹취를 해서 8시간을 해가지고 음, 그 음. 인사이트를 뽑아냈군요. 뽑아낸 거죠. 아. 네, 맨발 뽑듯이. 좋은 방법이네. 미처 몰랐어요. 그만. 아니 나도 대담집으로 이걸 많이 해야겠다. 씁니다. 대담을 해야 되겠다. 나도. 대담하셔서 꼭 책을 그러면 네, 저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판 인쇄 나오면 둘이 나눠 가지고. 아 당연히 나누죠.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뭐 어때 혼자 다 독식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그 비율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죠. 몇대 나중에 몇인지? 또 좀 예민하면서 예민하게 얘기를 어, 하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은 중요한 날입니다. 음. 1016 재보궐. 맞아요. 바로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음. 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서울 시민이신 분이 저 우리 서울 시민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아 사전 투표했죠. 사전 투표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기서 또 빨간색 찍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정당 그게 없잖아요. 아니 아니, 앵커님 그냥 이거 좀 빨간색- 억울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정당 정당 투표 투표가 아니에요. 없는데 빨간색을 네, 찍었다면 농담을 억울합니다. 다큐로 만들. 뭐 하는 식이야? 이 지금 이름만 농담을 있으면 던지면 아, 제가요? 받아줘야지. 그런 받아들이겠습니다. 식으로. 네. 안 찍었습니다. 잘했어. 아니 저는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보고 투표했고 정말 이번에 꼭 투표해 주셔야 돼요. 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맞아요. 8%밖에 안 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지금 적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오늘 진짜 투표 8시 꼭 까지. 해주시기를. 오후 8시까지니까 네, 꼭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서울시 교육감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되고 음. 중요한 선거구 네. 그 중에서는 또 부산 금정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수님? 저는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박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네. 금정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텃밭이고 뭐 이래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일단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조국 대표도 가서 또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야권 이 단일 분위기 후보.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정구청 구민들도 네. 뭔가 좀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음. 정말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인규처럼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아. 이걸 만약에 찍어주는 건요 보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보수가 제대로 가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끊어내야 찍어줘서는 된다. 안 돼요. 혼을 내서 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금정구청장에서 이겨보세요. 또 기세등등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아사리판인데도 우리가 이겼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평가되면 수사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정서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텃밭이고 뭐 민주당이 구청장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 정도로 열세인 곳인데 총선 때도 그러면- 15포인트 졌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으로 나와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네.
이런 그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한번 드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투표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소한 차라도 민주당한테 유리한 경우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중요한 건 투표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그러니까요. 오느냐는 거거든요. 참. 왜냐하면 오늘 임시 공휴일도 아니고 일하면서 해야 되고 물론 저녁 8시까지 하니까 시간은 좀 넉넉하게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권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스러워 죽겠다. 네. 윤석열 심판해야 되겠다. 탄핵은 당장 못하더라도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탄핵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부산에 있는 우리 금정 구민 여러분들이 네. 이건 정말 냉정하게 보고 그렇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뭐 애국의 이념적으로 투표로. 네. 그렇지 애국이야, 이게 진보고 애국. 보수의 예.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네.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초반과 확 달라진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노인에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노인에 찾아갔는데 기자들이가 취재하려고 했더니 기자 취재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걸 알려지는 것조차 좀 이게 저하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만나서 노인회가 만나서 이 자체 이걸 공개되는 게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난리치는데 이 대표 만나는 모습이 노인회 차원에 만나는 게 나간다. 이러면 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이 그만큼 국민의힘에 또 한동훈 대표에 안 좋다는 거에 증명이 된다. 아니,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거든요. 왜냐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물론 금정구가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역에 계신 국민들께서도 전 나라 걱정하신다고 보거든요.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보수가 무슨 뭐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해도 지지해주겠다라는 매국적 보수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들은 뭔가 지금 양당 체제하에서 두 당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네. 그냥 어느 당을 그냥 실어주겠다라는 의미로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 크로스 보터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네. 금정구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달과 지금 10월 달은 너무 많은 게 변화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전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 단일화를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이뤄내면서 구도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구도 인물 바람 중에서 바람만 남았거든요. 그럼 바람은 뭐냐?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붑니다. 네. 오늘도 그 조원 CNI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윤석열 정권이 지난 4월에 총선 대패 이후에 변화와 성찰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표를 더 줍니까? 두 번째, 한동훈과 윤석열 체제가 커플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히나 부산 지역은 명태균 씨 영향력, 그러니까 창원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명태균 이펙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보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쾌감과 네. 상당히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샤이 보수가 작동하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전 이게요. 분노 투표 때문에 뭐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수 쪽 사람들이 아예 안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내가 지지는 아유. 못하지만 지지를 안 하고 가. 투표장에 안 감으로써 의사 네.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낮은 것이 네. 분노의 정서가 낮아서가 아니라 아하. 보수 지지자들이 더 이상 나가서 난 찍어주지는 못하겠다라는 네. 소극적 저항.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약간의 전 우세 신승을 하지 않을까. 전 그거를 통해서라도 우세 신승. 저 국민의힘 심판해야 심판. 된다고 봅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투표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감은 3.07%고 부산 금정이 6.9, 전남 영광이 9.8, 인천 강화 11.4, 전남 곡성 7.7인데 이거는 사전 투표 뺀 겁니다. 맞아요. 한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인천 강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후보가 또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강화에서 무소속 후보 그래서 안상수 후보 힘을 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교육감 너무 낮네요.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이 낮아요. 많이 안 관심이 돼가지고 없어요. 오늘 저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제가 퇴근에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가십시오. 투표 저는 경기도잖아요. 왜 서울시도 이사 안 오셨어요? 뭔 소리야? 한 표를 보태. 제가 만약에 왔어야지. 제가 만약에 서울 시민이 아니 내가 서울 시민이었으면요 예. 출마했습니다. 경기 경기 최 교수님 도민이라고 출마하셨으면은 진짜 그러니까. 그냥 몰표 흥행, 몰표 흥행. 투표율 이렇게 지금 70%. 집착 이렇게
침체 되겠냐고. 근데 왜 슈퍼챗은 지금 침체된 거예요? 왜? 최주문 교수님 응원하시는 슈퍼챗은 분들 정말 슈퍼챗 됐는데. 뭘 오늘 나를 이용하지 최주문 말라고. 교수님 이것 응원하시는 보세요. 슈퍼챗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네. 저희가 편성에 좀 반영을. 뭘 또 맨날 반영을 뭘 반영?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인데 최 네. 교수님이 서울 시민이었다면 그렇죠. 교육감 출마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슈퍼챗을 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으로 서울시 가정으로. 시민이었다면 제가 마케팅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용당했다. 진보 오빠 사랑하시는 분들 그 슈퍼챗 오빠 하실 때 점을 꼭 찍어주세요. 건의체로 해주셔야 또 전달이 잘 됩니다. 많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음, 거고, 근데 지금 보수 진영의 이 느낌,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보수 언론이 지금 거의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 조선일보 칼럼 보니까 네. 오 대박이에요. 제목부터 나라인가 아내인가. 나라인가 아내인가. 아내인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혼하라는 거야? 이혼하라. 양재동 가라는 거예요? 양재동? 뭐야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조선일보가 나서서 지금 저는 골든 이게 타임이죠. 네, 네. 이게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탄핵으로 넘어가는 국면은 네. 보수 언론이 돌아설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도 네, 네. 그 조선일보에서인가 TV조선에서인가 공개했잖아요. 의상실 막 영상 영상. 공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근데 음,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아서서 만약에 비판적 입장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대요. 마지막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조선일보마저도 돌아서는 순간 네.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때 네. 박근혜 탄핵 때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딱 가면 그때 당시에 네. 분위기가 어. 탄핵을 가야 되는 분위기야. 무조건 모든 이슈가 그 당시에는 박근혜 최순실 네, 네, 네. 국정농단에 대한 이슈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털어요. 맞아요. 말을.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도 명태균이 카톡을 그렇죠.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건희 얘기만 계속 그렇죠. 하죠. 김건희 얘기까지 가는데 예. 이게 약간 조율이 되고 있어 지금은. 완전히 그걸로 지금은. 올인하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올인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아하. 탄핵의 불길이 엄청나게 타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시행한 거예요. 지금 국회가 못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움직여줘야 돼요. 여론이 뒷받침해 주면 국회는 그 여론을 받아서 네. 탄핵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아. 헌재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보수 언론의 어떤 변화들이 음.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그리고 이 시간 이게 조금 더 지나서 더 많은 게 나오게 되면 보수 네. 언론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얼마 시간이 시간이 지금 많지 얼마 않다. 없다. 얼마 없다. 얼마 근데 없다.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사실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여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은 도구고 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끌어내리자 하면은 탄핵 당하는 거예요. 그 도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정치적 걱정 사법 많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여론이 네. 80에서 90%가 뒤집어졌을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과거에는 레거시 언론들이 뭐 조선일보나 이쪽에서 탄핵 여론을 주도했다라면 지금은 전 유튜브 언론 뉴미디어가 전 주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은 저는 미완성형 탄핵이다. 네. 검찰과 레거시 언론이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권력을 가져간 그 미완성의 탄핵이라면 이번의 탄핵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전 뉴미디어가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완성형 탄핵,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탄핵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론의 형성 기능에 있어서 이제는 아하. 조선일보까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설 곳이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 내부에 견고한 지지라도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견고한 지지도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없습니까?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지고요.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듭니다만은 네. 권력이 무너질 때는 또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사이에 아, 슈퍼챗이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야. 혜연이스님이 최진문 교수님이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박봉규는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막힌 거예요? 네, 정말 아, 막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활력 박봉규. 아니, 다른 요일로 확산. 아 그래요? 뭐 하는 확산. 짓이야? 아니 박인홍과 뭔가는 3번씩 4번씩 하면서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 우리 시청자님들의 생각과는 변론으로 저는 요거 횟수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어? 요거 횟수 얘기할 때가 너무 내가- 재밌어요, 아니, 진짜. 신인기로 재밌는데 저는 열불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선생님 이제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뭘 연기를 연기가 진심이야. 거의 진심이라고. 소드 연기를 깐느 영화제급이에요, 진짜. 진심이라고. 와, 연기가 진심이라고. 깐느 영화제급으로. 너무 왜 재밌어요, 이러는 저는. 거야, 나한테 노벨 진짜. 연기상. 노벨 연기상. 노벨 연기상 최진봉. 진심이라고. 올해의 연기 뭐 하는 주연상. 짓이야 진짜 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나무주연상.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계속 또 슈퍼챗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정말을 막아주세요. 정말 계속 슈퍼챗. 맞아 주시고요. 이 명태균 씨가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예, 페이스북에 시원하네, 진짜.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하고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아 이거 뭐 쉬지가 않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콩가루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콩가루. 얘기하고 김재원 있네요. 최고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두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가만히 있는지 네. 말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통은 예전 같으면 김재원 최고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역시. 오늘 아침에 한 군데도 아니 안 나왔어요.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출연하시는 분이라 네. 지금 섭외도 많이 들어갔을 그럴 거예요. 텐데. 아. 근데 왜냐면 또 논란의 중심에 네. 있기 때문에 섭외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안 했어 오늘 아니 아무것도. 바쁘면 전화 인터뷰라도 하잖아요. 그렇지. 바쁘면. 근데 안 나왔다니까 안 오늘. 나오네. 야.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아. 이게 그래요?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자,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홍준표 시장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정비해야 된다. ALS 기계 몇 대 설치해 놓고 정부 또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 인양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다. 극단적인 참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돼야 하고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가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명태균 사기 여론조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잘못된 여론조사 기관들을 정비해 주기 바란다. 참. 민주당이 아니, 어쩌고 민주당은 아니, 오실 왜? 기세인데 아니 왜 민주당 오시려고 저런 뭐 하는 거야 진짜. 앞으로 파란 넥타이 막 계속 메고 다니실 것 같은데. 지금 사진도 파란색이잖아. 봐봐. 그렇네요. 사진도 파란색 넥타이야. 신인기 변호사도 민주당 오고 홍준표 씨. 전 아직 안- 무소속입니다. 저 내가 아직 얘기했죠. 안 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 알겠습니다. 보수의 보수 종말, 재건. 보수의 보수 종말. 재건. 보수 재건을 할 보수의 거라고. 종말, 보수의 재건 종말. 안 해? 아 근데 재건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 그거 있잖아. 뭐 하는 운동. 뭐 있잖아. 정바세라고. 그래 정바세. 정바세 정바세 네. 운동. 아 근데 홍준표 시장의 이 오늘 메시지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상 대선 기간에 있었다라고 다시 또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상 피해자예요. 경선으로만 놓으면 왜냐면 2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피해자죠 사실상. 그러니까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좀 조작한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명태균 사기 여론조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 달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읍소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여론 조작으로 드루킹은 감옥까지 갔잖아요. 김경수 맞아. 지사도 그렇죠. 처벌받았는데 특검 왜 나오고. 지금 명태균만 놔둡니까? 아니 왜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합니까? 그렇네요.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음. 아니 이프로스도 문 닫았습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처벌 사례가 있는데 박근혜 뇌물 사례가 있고 최순실 뇌물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김건희 네. 처벌 안 하는 것도 웃기고 아. 드루킹 처벌한 사례가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한 게 있는데 네. 그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골랐어요. 음. 근데 이제는 또 여론 조작 이거 안 합니까? 아,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용하게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 거예요. 특검도 그래. 대통령실도. 지금 얘기했지만 드루킹 네. 특검. 다 야당 민주당이 추천이에요. 받았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받아줬어요. 민주당이 네. 받았다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 특검. 이번에는 거부하고. 그러면은 아니 박근혜도 본인이 탄핵당했지만 어. 자기가 야당 추천 특검 받았다니까 그래, 거기 맞아. 들어간 게 누굽니까? 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자기들이 이거 와가지고는 못 받겠다 위헌이다? 네. 이게 말이 안 진짜 되는 거지. 못 싸고 있네 진짜. 못 싸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제가 못 산다 그랬습니다 진짜. 짐 싸고 있네 진짜. 짐 싸고 있네. 이사 가냐? 짐 싸고 있네 진짜. 예? 아 제가 앵커님 짐 대신 다른 거 요게 들어갈 제가 수 지금 있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네, 표현입니다. 맞아요. 품격을 유지한 채 짐 싸고 있네 진짜. 네. 못 싸고 있다 진짜.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야당 추천 특검에 네. 수사팀장과 순발을 맞췄던 한동훈 대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못 싸고 있어 진짜. 짐 쌀 것 같아 근데 한동훈 제가 볼 때 아, 조만간에 짐 싼다. 짐 쌀 것 같아. 네, 짐 싼다. 짐 싸고 있네 진짜.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 많겠지만 어쨌든 짐 싼다라고 정리를 제가 좀 좀 작가가 되다 예. 보니까 상상력을 자, 많이 강화하고 상상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력 뿜뿜. 작가가 돼가지고. 상상력 도만에 뿜뿜입니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반사가시오.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런 진짜 아수라장의 난리 엉망진창인데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면담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만나는 상황이 예정돼 있는데 이걸로 좀 보수 쪽에서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뭘 되긴 뭘 돼요? 안 돼요. 왜 제가 안 돼요? 군기 잡히고. 공기 잡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련 시간. 그럴 수 있어요. 들어가서 아니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봐. 왼발 네. 이러고 오는 거지 가서. 왼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할 것 같아. 들어갔다 오면 지난번에 사천인가 거기 그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그것도 90도 인사했죠. 지난번에 그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 면담 단독 면담 얘기했는데 독대 안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갔잖아요. 네. 가서 또 악수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뭐 출국할 때는 안 나가더니 배웅할 땐 갔어. 네. 그리고 끝이야. 이번에도 가면 한마디 하겠지 대통령이.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키웠는데 뭐 이놈아. 예를 들어 나도 네. 많이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냥 예 밥만 고기 먹고 오겠지. 아.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좋아해요. 그런 고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뭔가 추진력 있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은 네. 공동 운명체라니까요. 아. 어느 한쪽이 한쪽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같은 몸이야. 아 당연하지. 일을 같이 검사동이죠. 했잖아. 검사동. 모든 일에 거의 아하, 같이 한 아하. 거잖아요. 거의 많은 일을 공유했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네. 챙겨줬던 사람이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없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렇죠.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겠지. 근데 그걸 공격해? 그럼 너 같이 죽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카톡 거야. 몇천 건 있겠죠. 아, 당연하지. 그럼 페북에 올리면 되겠다. 페북에. 하나씩 없어. 하나씩. 내가 볼 때는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니까 네. 그런 거예요. 거기 아. 뭐 김종혁, 누구야 신지호. 또 신지호, 그다음에 박정훈. 박정훈, 그다음에 또 있잖아 김근식 이런 분들. 아. 이런 분들이 막 이제 하니까 네. 그분들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여론밖에 없어요. 뭘 지지할 수 있죠 지금? 친한계가 적어요. 소수예요.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당내에 상황력도 없어요. 리더십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음. 여론밖에 없어요. 지지율. 근데 지지율 지금 보시면 뭐 실망했어요. 여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말만 하니까. 뚝 떨어졌잖아요. 10% 넘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론이 받쳐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지지도가 높아질 때 힘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는. 아. 그냥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네. 들어갔다 오면 또 조용히 끝날 거예요. 조용히 끝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거 전에 이렇게 여당이 대놓고 인적성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가만히 있는 분위기 하지만 부글부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에서 도곡동 7인회까지 얘기를 하고 선거 전에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이렇게 싸우고 이건 참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한 팀으로 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헤어질 때 더 소위 말하는 진짜 뭐 개싸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송할 때 똑같아요. 소송도요. 가장 힘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동업자 소송이에요. 동업자들은요 민형사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왜냐면 원한이 더 있고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혼 사건이에요. 이혼 사건은 정말 이혼. 숟가락 개수까지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간지까지 다 알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쉽게 이게 봉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은 동업자인 건 맞죠? 동업자 소송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서로가 뭐 독대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결별했어요. 근데 사법 처리 면에서는 둘이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전두환 둘이서도 정치적으로는 갈라섰죠. 백담사 네, 보내버렸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재판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에 둘이 손잡고 재판정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딱 그 관계로 보시면 돼요. 전두환, 노태우. 그 저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네. 더 이상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뭐 독대도 큰 의미 없을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크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지게 되면 끝 아닙니까 이제? 지면 바로 끝이고 저는 뭐 이기더라도 네. 저는 뭐 크게 오래 가긴 어렵다. 이게 그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을 풀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정치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야당을 상대해 보거나 뭐 상대방을 품어보거나 뭐 네. 내 걸 내주거나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훈련은 집에서 계란말이 그 굴리는 거 그 훈련만 했거든요. 자기 배우자한테 충성하는 거 네. 그것만 훈련이 돼 있어요. 미식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사진은 많이 찍었겠으나 이분도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오늘 진행되는 이 선거가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 네. 개표 방송을 합니다. 오. 두 분이 또 또 수고해 주실 출격 텐데 예. 활력으로 오늘 활력 그냥 개표 개표 그는 개표 방송 하고 오늘 개표 방송 할 때까지 또 필리버스터 저희가 세 사람이 할까요? 그때까지요. 답안 하세요. 필리버스터 박봉기 지금부터 필리버스터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저도 박봉규.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아니, 배신자잖아. 배신자가 아니라 다음 일정이 있어요. 다음 일정이. 네, 네, 농담이고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갔다 네. 오겠습니다. 성실하게 그만큼 하겠습니다. 오마이 TV에 오늘 또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 예. 저희가 이제 부산에도 카메라가 가고 오. 서울시 교육감 이 캠프에도 가서 아, 현장을 박정 보여주기 기자도 때문에 저녁에 합니까? 저요? 저 말고 최진 씨가 가고 아니 내 말은 여기에 있냐고. 박정 저요? 기자. 저는 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합니다. 아, 걱정하지 그래서 마. 최진봉, 신인규, 김지호, 김봉신 이렇게 와서 아, 사인 체제로 예, 또 4인 체제로 뭐 밀어내기식으로 할 건데 왜냐면 내일 또 아침에 또 박종현 스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또 일리가 있으시네요. 또 아침에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선발 투수 나서야 되니까 이 뒤에 이제 구원 투수 롱 릴리프 저는 중간 개투 하겠습니다. 중간 개투로 1이닝은 맡겠습니다. 네, 롱 릴리프 교수님은 구원 투수시니까 구원 투수니까 항상 구원을 하시잖아요. 네, 구원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네. 그러니까. 포인트.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 복음도 전하고 구원도 그렇죠. 하시니까. 구원합니다. 구원해 주시- 9회 말에 나오시면 되겠네요. 9회. 구의 말이라니 이 사람이 야 구원에 공한 개만 던지고 아,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8회 말로 정정하겠습니다. 8회 말. 이래부터 올 거야? 아니 구원 투수가 어떻게 이래부터 여러분 저는 구원을 이래부터 합니다. 완투수로 이래부터. 완봉승으로. 제가 처음을 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선발로 예, 야간 방송에 선발로 또 나서서 저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야 된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어디로 튀려고 또 저렇게 어디로 네. 튀려고 아, 너 또 뒤에 계속 또- 방송을 계속해. 진영애님이 또 예. 슈퍼챗 음.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보내준 아이고. 용돈 아. 신변님께 그러니까. 슈퍼챗을 사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 재건에 진짜. 힘쓰시는 신변님 응원합니다. 아, 오, 우리 진영이 빨간색을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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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잘 이게- 아시는 분이. 아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아. 분이 네, 너무 이게 감사합니다. 용돈인데 이제 소중한 그러니까 용돈을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건데. 신인기 변호사? 아, 정말 우리 용돈을 이렇게 쓰시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책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이거 꼭 나중에 한번 꼭 보내주세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사인해서 진영애님은 신 변호사가 예. 보수 재건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 네. 이분도 이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아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정과세 힘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이 쓸데없는 일 하니까 인력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도 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편향에 따라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행위 참으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 거다라고 이게 짚었는데 왜냐하면 또 지금 보면 레드팀이 강요되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그럼, 불기소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여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이게 수밖에 없죠.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죠.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검찰이 지금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불기소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 증거들이 JTBC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음. 본인들이 조사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걸 덮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김건희 씨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 처벌 받았어요. 심지어는 같이 손해 본 사람. 그러니까 손해를 전주. 본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거야. 그거는 네. 통정 매매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도 처벌 그러니까 받았어요. 손모 씨 전주. 그러니까요. 근데 삼조죄로. 김건희 씨만 지금 불기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네.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요. 검찰이 회유 정황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국회 나서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있고 자, 이 신규 변호사 가셔야 되니까 한 말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은 우리 그 박인호 네. 검찰 폭격기 우리 김지호 대변인하고 제 입장은 같습니다. 네. 검찰 폭격기시니까 그래서 아. 저는 이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편향성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불기소로 덮잖아요.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 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휘 라인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탄핵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반드시 수사해서 이거 덮어준 검사들 저는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처벌해야 될 것이다. 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찰에 대한 또 분노가 높아지게 되는 검찰권을 사유하면 됩니까?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검으로 가는 또 지금 고속도로가 뚫리고 가방 있다. 싸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네, 가셔야 예정된 될 시간 못 이상을 가게 잡아놔야 돼. 아니 그 못 가게. 지금 3,100명까지 왔었어. 아. 우리가 3,100명 너무 실시간. 감사합니다. 역시 네. 박봉규와 큰형님. 역시 원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요의 원조. 박봉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넘- 근데 넘버원. 왜 세 번 하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금. 근데 요거는 3대 교수님 1이야? 말씀이 맞는 게 네. 우리도 입으로만 넘버원이라 그러고 음. 추가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있어요. 12월에 돌아오시잖아요. 그 돌아오죠. 12월에 며칠부터 오실 수 있어요? 교수님 12월 목요일 한번 가는 9일부터. 것도 목요일 박봉규. 12월 9일. 네, 목요일 12월 저도 9일부터 되는데. 이 두째 주부터 제가 방학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봉규 기대해라. 여러분들 박봉규 확대.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
박봉규 원조. 박봉규 원조. 어쩌고 이건데. 자, 항상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음. 오늘 밤에도 정말 네.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수로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화이팅. 네. 볼 화이트 야. 화이팅. 됐거든.